상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한 항공기 중 하나인 보잉 7887 드림라이너가 겉보기에는 평범한 어느 오후, 꿈과 기대, 그리고 242명의 목숨을 싣고 이륙합니다. 30초 후 아메다바드 상공은 공포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지평선에 불덩거리가 나타나고 땅이 흔들리고 몇 초 만에 수백 명의 생명이 잔혹하게 희생됩니다. 공중에 울려 퍼지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파괴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AI 171편은 모든 면에서 정기 항공편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런던 게트윅 공항까지 수백 번이나 운항된 익숙한 노선이었습니다. 어떤 승객에게는 출장의 끝이었고 어떤 승객에게는 휴가나 결혼식의 귀환이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아이들, 온 가족, 학생, 사업가,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탑승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날 터진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인 전 구자라트 주지사 VJ 루파니도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1시 38분에 이륙했습니다. 날씨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늘은 폭풍이나 극심한 기상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1분도 차에되지 않아 긴 대륙 횡단 여정의 시작이 되어야 할 이 비행은 중력과의 필사적인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조종사가 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리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90m 연 600피트를 겨우 지나자 보잉은 상당한 양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의 목격자들은 마치 비행기가 질식하여 출력을 요구하는 듯 엔진 스로틀링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체가 분해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메아니 나가르 지역의 수십 대의 휴대전화가 비행의 마지막 순간을 녹화했습니다. 영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금속 괴물이 지붕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마치 장난감처럼 공중을 질주하며 위성 접시를 뜯어내고 나무에 거의 닿을 뻔하다가 건물들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섬광과 쾅 하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참사를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의 비명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BJ 의대 캠퍼스 중심부에 있는 의대생 기숙사 중 한 곳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벽은 먼지로 무너졌으며 연료가 타는 악취가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짙은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알렸습니다. 탑승객 242명, 승객 230명, 승무원 12명 중 단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40세 영국 시민 비슈와 슈쿠마르 로메시, 비슈와슈쿠마르 로메시는 비상구 근처 11A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로메시는 충돌 직전 손상된 해치를 통해 거의 기적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여러 군데 골절과 심한 화상을 입은 로메시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구조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통계, 논리,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불가능한 생존이었습니다. 로메시가 병원 침대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동안 비극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부미 초완이라는 승객입니다. 그는 운명의 장난인지 길을 놓쳤습니다. 아메다바드의 혼잡한 교통체증 속에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비행기가 이미 이륙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지연히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이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지연에 대해 신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최소 28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중 다수는 집 안에서 기상재해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뒷마당에서 놀던 아이들,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노인들, 그리고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메다바드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막힌 도로, 불안정한 구조물, 유출된 연료로 인한 끊임없는 폭발 위험에 직면하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방관, 경찰, 구급대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생존자를 찾기 위해 맨손으로 잔해를 치웠습니다. 현장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 가족들의 비명,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시간을 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사고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몇 분 만에 참사의 첫 번째 영상이 소셜미디어, 왓츠앱 그룹, 그리고 전 세계 주요 TV 채널에 공개되었습니다. 초기의 충격은 곧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의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대형 항공기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고장 날 수 있었을까요? 왜 비상 착륙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이륙 후 그 중요한 30초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초의 기술 자료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문제의 보잉 7887 드림라이너는 전 세계 항공기 중 가장 진보된 기종 중 하나였습니다. 2011년 상용 출시 이후 드림라이너는 항공공학의 이정표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가볍고 효율적이며 다중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추락했습니다. 대낮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대응할 시간도 없이 에어 인디아는 이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인명 피해에 더해 항공사는 이제 대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초기 공식 성명은 깊은 애도와 당국에 대한 협조 같은 일반적인 문구만 반복하며 모호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대중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해명을 원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원했습니다. 공황은 아메다바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델리, 뭄바이, 런던, 두바이 공항에서 에어 인디아 항공편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대거 항공권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DARPA Air India Slash는 소셜미디어에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분노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유일한 생존자가 치료받던 병원을 에워쌌습니다. 그의 상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기자들에게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 중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슈와 슈쿠마르 로메시는 이 비극의 서사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희망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마지막 순간 그 선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계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아메다바드를 직접 방문하여 병원을 방문하고 생존자들을 만나 희생자 유족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 사고를 엄청난 참사라 고 표현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차 속에서도 불안감이 감돌았다. 처음에는 거의 금지된 듯한 숨은 의심이 생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면 어떨까? 인간의 실수, 혹은 더 심한 경우 다른 항공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면 어떨까? 당국이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약속하고 구조대가 잔해에서 생명의 흔적을 계속 수색하는 동안 집단적 상상 속에 확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고는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에피소드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엄격하게 지켜진 비밀, 그리고 아마도 항공계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스캔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J 의대의 화재가 진압되기 전에 훨씬 더 불안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우리가 정말 안전한가요? 아니면 이 비극은 현대 항공계의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의 첫 징후였을까요? 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이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난류, 동체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동안의 완벽한 침묵, 이러한 순간들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AI 온셀1 참사는 바로 이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모든 비행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들이죠. 충돌 직후 아메다바드 구급대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사이렌 소리가 이미 현장의 일부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좁고 붐비는 거리를 지나는 구조 차량의 소음, 빈도,
속도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예고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은 방송을 중단했고 왓츠앱 그룹에는 아무도 찍고 싶어 하지 않을 음성 메시지, 흔들리는 영상, 사진들로 넘쳐났습니다. 의료시설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등유 타는 냄새가 동네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아이들은 하늘을 가리키며 비행, 기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는 집 위를 너무 낮게 날다가 텔레비전 안테나에 거의 닿을 뻔했습니다. AI 171편에 탑승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은 집 안에서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여행사 에어 인디아 카운터, 공항의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 세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소식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연결되지 않을 목소리를 듣기를 바라며 친척들의 휴대전화로 거듭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출국 공항으로 달려가 전화를 받을 만한 직원을 찾았습니?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후에야 공식적인 확인을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런던 게트윅 공항에 AI 171편 착륙 안내판은 추락 사고 후 몇 분 동안 정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승객들은 이륙 지연에 대해 의아해하기 시작했고 곧 라운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내 모니터에 지연, 항공사의 문의라는 메시지가 하나씩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TV 화면에 첫 번째 뉴스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충격이 가족 구성원을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런던의 많은 인도 공동체는 구자라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탑승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몇 분 만에 지역 사회 지원 단체들이 조직되어 피해 주민들에게 정서적, 물류적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아메다바드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런던, 두바이, 토론토, 시드니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블랙박스가 발견되는 첫 번째 사진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공황 상태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같은 항공편을 탔던 승객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델리에서 아메다바드로 여행하던 한 가족이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기내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편의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었던 사소한 징후였지만 이제는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독서등 고장, 비디오 화면 멈춤, 에어컨 작동 불량 등을 몇 번이나 목격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런 사소한 함들을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오류라고 생각하며 무시해 본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만약 이러한 징후들이 훨씬 더 크고 보이지 않는 재앙의 첫 징후였다면 어떨까요?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항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NTSB는 조사의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참여는 단순한 연대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드림라이너의 제작사인 보잉은 자사의 세계적 명성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큰 사고로 인해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되면 회사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장 가치, 향후 매출, 그리고 드림라이너 세대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보잉의 위기관리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엔지니어, 비행 안전 전문가, 법무팀은 밤새도록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언론의 질의를 예상하며 회사 주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월가의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추락 사고 후 몇 시간 만에 보잉 주가는 거의 9% 하락했습니다. 한편 에어 인디아는 내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타타그룹의 새로운 경영진 아래 항공사의 국제 확장 계획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로운 취항지나 기종 교체 소식 대신 항공사의 이름은 이제 인도 현대사에서
최악의 항공 참사 중 하나와 연결되었습니다. 정보와 슬픔, 그리고 해답을 찾는 이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유일한 생존자 비슈와 슈쿠마르 로메시였습니다. 중태로 병원에 입원한 로메시는 자신도 모르게 국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증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증언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그 마지막 순간 오두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비슈와 슈쿠마르가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역 기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진정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엔진이 꺼지는 것 같았고 그 후 침묵이 흘렀죠. 바람 소리만 들렸고 그러고 나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하지만 엄청난 무게를 지닌 발언이었다. 이 침묵의 원인은 무엇일까? 엔진 완전 고장, 정전, 다중 시스템 고장. 그 순간부터 그가 내뱉는 모든 말은 엔지니어, 조종사, 그리고 항공안전 전문가들의 세심한 검토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그 여파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주변의 기계가 완벽하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배후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모든 위험을 예측했다는 것을요? 어떤 안전 통계가 우리가 그러한 비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까요? AI 벨 71 사건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시스템이 아무리 잘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냉혹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그들은 날짜, 좌석 또는 승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향후 업데이트를 위해 알림종을 켜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저희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도, 조사, 그리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행기에서 긴장된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륙이나 착륙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어떤 위험이도 사리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되었습니다. 2010년 망갈로르에서 발생한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 항공기 참사, 2020년 코지코드에서의 추락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대한민국 여객기가 관련된 심각한 사고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나라, 세 가지 비극, 그리고 같은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상업 항공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분석가들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쓰는 동안 항공사고를 추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상하게 여길 만한 또 다른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같은 항공기에서 이전에도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네, 아메다바드에서 추락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이전에도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항공기의 이전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전기적 결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고장, 에어컨 고장, 심지어 지상 주행 중 불빛이 깜빡이는 현상까지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고장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어느 날 재앙으로 변할 때까지 계속 운항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사소한 정비 작업 중 단지 비행 일정을 유지하기 위해 급하게 처리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가장 놀라운 것은 현재 사관들이 확보한 항공기 정비 기록에 따르면 기술자들이 추락 48시간 전에 전기 시스템의 이상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현재 모든 세부 사항이 훨씬 더 면밀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에어 인디아 관계자는 AI 월 471 이륙 몇 시간 전 정비 승무원과 비행 기장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비행 전 점검 과정에서 전력 서지 경고가 기록되었지만
비행은 여전히 승인되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판단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비행 지연을 피하려는 압력이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상업 항공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안전과 수익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공편 취소나 지연은 손실을 의미합니다. 항공사들은 매우 빠듯한 이윤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종종 극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익이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항공사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보잉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출된 내부 메모는 AIR721 엔진을 포함하여 일부 드림라이너에 사용되는 특정 엔진 그룹에 대한 오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 문서는 주요 부품의 조기 마모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륙과 같은 고부하 상황에서 출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시장 공황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자주 그런 비밀을 유지하는가, 사고가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내부 경고가 무시되는가. 한편 블랙박스 예비 분석 결과 섬뜩한 세부 사항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마지막 몇 분 동안 조종사들은 전문가들이 비대칭적 동력 손실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 엔진은 최대 출력을 잃은 반면 다른 엔진은 감소된 출력으로 계속 작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균형이 발생하여 저고돼서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직 해독 중인 조종석 음성 녹음 자료는 승무원들 사이의 긴장감이 극적으로 고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숙련된 기장과 드림라이너 비행 경험이 어느 500시간도 차이되지 않는 부기장, 그리고 추락 직후 몇 초 만에 울린 일련의 경보음까지. 조사관들은 추락 전 최소 3건의 동시 시스템 고장을 발견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생사가 걸린 방정식을 풀려고 애쓰는, 몇 초마다 변수가 바뀌는 비행기의 조종석에 앉아 있을 때의 심리적 압박감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 몇 주 전부터 에어 인디아 엔지니어링 팀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로한 기술자, 연장 근무, 그리고 정비 엔지니어의 이례적인 교체는 새로운 가설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적,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제 언론의 압력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에어 인디아의 정비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CNN은 최근 몇 년간 회사에 만연했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산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던 전직 보잉 직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인도 신문들은 항공사 임원들의 사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중은 이제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진짜 원인은 그렇게 단순한 걸까요? 한두 사람 탓으로 돌리고 그냥 끝낼까요? 아니면 실패, 누락, 그리고 결정에 복잡한 사슬이 얽혀 불가피한 재앙을 초래한 걸까요? 조사가 계속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해답은 없다고 경고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몇 달 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AI 171이 항공 역사에서 그저 또 다른 숫자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항공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이 수사의 다음 단계를 이해하고 이와 같은 상세한 분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처럼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 드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범인이 특정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너머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암울한 초상이 된 것입니다. 조사관들이 비행 데이터, 조종실 오디오, 정비 기록을 분석하는 동안 또 다른 팀, 즉 응급심리학자들이 조용히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추락 사고 후 트라우마를 겪는 것은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항공교통관제사와 지상 근무자부터 사건을 취재하는 의사와 기자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난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447편 추락 사고 이후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치명적인 사고에 연루된 항공교통관제사의 35%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AI-711 사고의 경우 아메다바드 관제탑 직원 최소 3명이 사고 발생 후 몇 주 만에 정서적 고통을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곱해보세요. 정비 승무원은 불안 발작을 일으키고 다른 항공사의 조종사는 비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환승을 거부하고 승객들은 정기 항공편에서 엔진 출력이 약해지는 소리를 듣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새로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대형 항공기 추락 사고 후 해당 노선의 자발적 취소 건수는 몇 주 만에 최대 27%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447편 추락 사고 이후,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고 이후, 그리고 이제는 에어 인디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도 공항, 특히 델리와 뭄바이 공항에서는 항공사 보잉 787 항공기 운항편에 노쇼, 노쇼가 급증했습니다. 승객들은 막대한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항공편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공포는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출장객들에게 인기 있는 아메다바드의 호텔 예약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여행자 보험 회사들은 비행 불안으로 인해 전례 없는 수의 예약 취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동안 내부 조사는 훨씬 더 민감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즉, 제조업체, 규제기관, 항공사 간의 정보 교차 참조입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작한 GEnx-1B 엔진의 일부 부품에 장착된 연료 유량 센서가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추락한 항공기에 장착된 것과 동일한 모델이었습니다. 사고 6개월 전에 발행된 정비 보고서에는 특정 부품의 점검 필요성이 경고되어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의무적인 수리가 명령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을까요? 필수 시스템이 적정 수준으로만 작동하고 완벽하지는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우리는 통계에 너무 의존하고 예방 정비에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동안 새로운 우려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정보의 조작입니다. 주요 신문들은 에어 인디아 직원들이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비밀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평판이 더 악화될까봐 잠재적 정보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경력에 대한 우려를 느낀 일부 엔지니어들은 익명으로 기자들에게 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항공 웹사이트에 게재된 한 보도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 몇 주 전 아메다바드 정비팀은 이 기종 항공기에 권장되는 인력의 60%만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포럼 검색만으로도 사보타주, 항공기 조종 장치 원격 간섭, 심지어 이 비극의 배후에 정학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영화적 설명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외부 공격이나 고의적인 행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의 내용물 전체 공개가 지연되면서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시장은 손실이라는 말로 반응했습니다. 보잉주가 하락과 더불어 보험사들은 아시아에서 드림라이너 항공기 관련 모든 운항에 대한 보험료를 재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보상, 소송 비용, 국제소송, 재산 해를 포함한 총 피해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영향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인도 정부는 항공 운항에 대한 새로운 투명성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한 가지 제안은 모든 주요 항공기가 항공기 기술 건전성 지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조치가 이면의 엔지니어링 작업에만 국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안보, 이윤, 그리고 정치의 경계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일반 승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 2주 후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인의 40% 이상이 비행에 대한 새로운 공포증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인도를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 승객의 불안감이 35% 증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종 보고서도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언제, 누구의 지휘 또는 부주의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결론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항공계가 이 비극에서 진정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에도 흔히 그랬듯이 다음 세계적 위기로 인해 언론의 헤드라인이 사라지면서 집단적 기억이 희미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고 이 역사적인 수사의 뒷이야기를 이해하고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AI 171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밝혀질 새로운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월 오후 AI 171편이 아메다바드를 출발하여 런던으로 향했지만 도착하지 못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했고 새로운 뉴스 헤드라인이 보도되었으며 다른 사건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그리고 항공업계에게 이 사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종 조사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이전에는 고통스러운 추측에 불과했던 몇 가지 해답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잉 7887 드림라이너의 첫 30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처럼 탄탄한 안전 기록을 가진 항공기가 왜 그토록 끔찍한 추락 사고를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걱정스러운 질문은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근본 원인은 연료 공급 시스템의 중대하고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엔진으로 가는 등유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어 밸브가 최근 법의학연구소에서 부품 최종 분해 과정에서 금속 입자가 쌓여 부분적으로 막혔습니다. 그 결과 비행 중 가장 민감한 단계인 이륙 중에 두 엔진 모두 갑작스러운 출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요인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전 몇 달 동안 수많은 정비 경고가 기록되고 무시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운영 과부하, 기술 인력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보다 시간 엄수와 재정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에어 인디아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적할 뿐만 아니라 보잉과 GE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입자 축적에 취약했던 해당 엔진 라인은 제조업체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공식적인 교체 권고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대의 항공기가 운항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블랙박스 음성 기록 장치에 따르면 엔진 저출력 경고가 추락 11초 전에 울렸다는 것입니다. 대응할 시간이 충분했을까요? 이상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술적 결함, 저고도, 그리고 출력 부족이 겹쳐 조종사들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또 다른 세부 사항은 바로 조종사 피로였습니다. 비행 기록을 교차 검토한 결과 기장은 사고 전 14일 동안 78시간 이상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법적 한계 내에 있지만 국제선 환승 휴식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잠깐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지쳐 있을 때조차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수백 명의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상황에서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AI 벨츠시릴 참사는 모든 승객을 보호해야 할 구조의 약점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인도 민간항공국은 사고에 직접 대응하여 일련의 긴급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의 모든 보잉 7887 항공기에 대한 특별 검사, 항공사 간 기술적 결함을 교차 참조할 수 있는 국가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종사와 정비 승무원을 위한 새로운 피로, 예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보잉은 동일 배치의 엔진을 장착한 모든 항공기에 대한 글로벌 리콜을 실시하여 기록적인 시간 내에 중요 부품을 교체해야 했고,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대중의 압력을 받아 품질 프로토콜 검토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상업 항공의 투명성 제고와 더 나은 정비 관행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인 AI L711 안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인도와 영국의 공과 대학들은 이미 이 사례를 윤리, 안전, 위험 관리 수업에서 사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유일한 생존자인 비슈와 슈쿠마르 로메시는 자신도 모르게 그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직 신체적 정서적으로 회복 중이었던 로메시는 항공 안전에 대한 인터뷰와 공개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단호하면서도 가슴 뭉클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답을 요구하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언론 환경 또한 변화했습니다. 초기 보도는 선정적이고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해결책을 찾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미 제작 중이고 항공 관련 컨퍼런스는 전적으로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메다바드 추락 현장에는 연구 추모비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업계는 이 비극에서 진정으로 교훈을 얻었을까요? AI 171의 교훈은 5년이나 10년 후 관심이 잦아들고 상업적 압력이 다시 높아질 때에도 여전히 기억될까요?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이 이야기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질문들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 질문들은 책임감, 신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항공권을 살 때 맺는 암묵적인 약속을 반영합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과 시스템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제 초대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 덕분에 플랫폼은 더 많은 사람들, 특히 6월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계 항공업계가 AI 171을 또다시 막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조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주요 항공 참사들이 항공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특별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알람을 울리세요. 이 여정의 다음 장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니까요.